이번 문제는 나형에서 가장 어려웠던 두 문제 중에 하나죠. 21번, 30번. 항상 전통적으로 21, 30번 킬러 문항이라 부릅니다. 자, 이번 시험 역시 마찬가지로 30번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물론 풀 수 있었던 학생도 꽤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출제 의도와 관련해서 풀었던 학생은 그다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주어진 문제가 분수함수에 기반한 수열입니다. 분수함수에 기반한 수열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히나 분모가 1차인 분수함수의 경우라면은 대개의 경우는 조화수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조화수열 관련이 있는 수열의 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죠. 주어진 수열의 1항부터 m항까지 합이 73보다 작은 것이 되는 가장 큰 항은 몇 항까지 더해야만 그걸 넘어가지 않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분수함수였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주어진 조건 보니까 fx가 이렇게 분수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문제는 언제나 그래프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 특성과 연관되는지 이따 분석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일반항 AN이 FN입니다. AN이 F의 N에서의 함수값, 자연수 N에서 함수값이겠죠. 당연히 N은 자연수겠죠. 수열이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주어진 수열의 1항부터 시작해서 m항까지 합, SM이죠. 그렇죠? SM이 73을 넘지 않는, 그렇죠? 넘지 않는 최대 자연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분수함수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걸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항상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표준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지워지죠. fx는 4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분의 60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꼴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뭐죠? AN이 FN이니까 그러므로 AN이 FN이니까 FN은 4 더하기 얼마입니까? 2n 마이너스 15분의 60 바로 요 수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조화수열입니다. 그렇죠? 그죠? 분모가 n에 관한 1차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면 등차죠. 등차의 역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화수열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화수열의 조건이 뭐죠? 합입니다. 그렇죠? 조화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또는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가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출제 의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조화수열의 합을 구할 수 없는데 몇 항까지 합이 73번을 넘어가지 않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조화수열에 기반하고 있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점근선입니다. 그렇죠? 점근선 먼저 분모가 연되는 값이죠. 그렇죠? x 이퀄 2분의 얼마죠? 15를 점근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무한히 가면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y는 4라고 하는 두 개의 점근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죠. 이렇게 x축, y축에 대하여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15라는 직선과 y는 4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근선 그려지고요. 분자의 값 60이죠. 양수입니다. 그럼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 사이에 그려지는데 주어진 함수의 y절편 보면은 x 이퀄 0 원점을 지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낮게 공부하신 분들은 점근선 정도까지밖에 보지 않습니다. 근데 유리함수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 특징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점입니다. 점근선이 교차가 되는 이 점에 대하여 주어진 함수는 대칭이라는 얘기죠. 얘가 무슨 점이다? 대칭점이다. 그렇죠? 이것에 대하여 대칭인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점에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주어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각각 뭐라고 A하고 B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대칭점 갖는 함수. 그렇죠? 점대칭 함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나?
자, 최근의 수능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자, 그 정의가 반드시 무엇으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점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자, 함수식이 도대체 뭔지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의 핵심적인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깐 접근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A, B를 대칭으로 한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보고 나서 이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를 대칭으로 한 함수다. 여기가 자, A, B라는 얘기입니다. A, B를 대칭으로 한 점대칭 함수의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뭐예요? 분수 함수가 있고, 자, 미적 원에서 배우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는 보통 극대극소의 중점. 자, 이과 과정인데 그 점이 변곡점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거든요. 자, 대표적인 3차 함수가 대표 특징으로 한번 잠깐 점대칭 설명하면 이 점에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다? X다 라고 하면 여기 A죠. 자, X를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은 뭐로 표현됩니까? 2A-X가 됩니다. 그래서 X에서의 함수값 fx와 자, 2A-X에서의 함수값 자, f2A-X를 우리가 표현해 준다면 자, 이 함수가 이 점에 대해 대칭하는 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주어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과 이 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뭐죠? 이게 같을 때 이게 같다는 얘기죠. 즉 B가 이놈과 이놈의 무슨 점이다? 중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갖고 우리가 관계식을 써줬어요. F 자, 2A-X와 fx의 함수값의 중점이 B다. 맞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점대칭 함수의 무엇이다? 기본 함수 관계식이다. 즉 양쪽에 2를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F 2A-X 플러스 fx는 얼마다? 자, 2B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자, 이게 점대칭 함수를 표시하는 함수 관계식이다. 자,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점대칭 함수 특성에 기반해서 이 함수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AN이 F, 자, N이라고 했으니까 도로 뭡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F, 자, 2A-N 플러스 AN이 똑같이 2B라는 수식을 갖는 거죠. 근데, 자, 여기에서는 그 A, B가 주어진 함수에서는 뭡니까? 주어진 분수 함수에서는 대칭점이 어디예요? 2분의 15, 자, 4를 위쪽 대칭이죠. 즉, A가 얼마입니까? A가, 자, 2분의 15고요. 자, B가 4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대입해주면은 이 주어진 수열은 고로 F 자 15-N 플러스 AN이 자 파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식 정리해놓고 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N 이퀄 2를 대입하면 어떤 결과물이 빚어지죠? N 이퀄 1 넣어주면 A14하고 A1 더하는 게 8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N 이퀄 2를 대입해볼까요? 2 대입하면 15 빼기 A13이죠? 자, A2, 그쵸? A2, 자, 8입니다. 즉, 1과 14, 2와 8, 그쵸? 2분의 얼마입니까? 15 대칭이 되는, 자, 그러한 항들은 어디까지 가능하죠? A8 플러스 A7까지 가능합니다. 그쵸? 전부 다 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하면 A1부터, 자, A7, 8에서 14, 그쵸? A1부터 A14까지의 합을 자 조합흡수에 의해서 구는 게 아니라 점대칭 특성을 이용한다면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똑같이 다 8이 몇 개? 7쌍 있는 거죠. 56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6이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73에 굉장히 근접해 와 있습니다. 자 근데 A15는 자 주어진 수식에 넣어준다면 자 A15 역시 8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A1부터 A15까지 누적해 더하면 56에 8 더하면 64가 나오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A16을 한번 가봅니다. A16은 주어진 준식에 대입하면 4 더하기 얼마 나옵니까? 17분의 60 나옵니다. 그렇죠? 이 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최소한 적어도 이 수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라는 걸 알면은 A16은 7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를 여기다 누적해 더하면 A1부터 A 자 16까지 합은 자 64에 7 더하면 71 자 64에 8 더하면 72 사이가 나오죠. 그러면 거의 73 육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A17을 확인하면 A17은 자 대입하면 4 더하기 19분의 60 역시 자 7과 어디 사이 나요? 8 사이 나오죠. 어떠한 수도 여기에 더해주면
73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걸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73보다 작거나 같은 자 범위를 만족하는 최대의 자 합은 16항까지 합니다. S 16이다. 그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6이 되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개개 킬러 문항은 구하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뭔지, 주어진 제시된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분수함수가 갖는 점대칭 특성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